안녕하세요. 레드맥스 부동산개발연구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동산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 갖고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일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우린 근데 비교적 이제 뭐 국채나 공채 같은 금융시장은 많이 발달해 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부동산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모든 이 자산이 쏠림 현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전체 자산의 83% 정도를 부동산 자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주식 시장은 여러 가지 이제 악재 위험 요소들이 있고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몰리고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가를 거치면서 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특히 한국의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정적이다 수익성이 좋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자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는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적절히 이 포트폴리오를 잘 이렇게 짜갖고 단기 자금을 회전을 할 때는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고 장기적 자금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동산 시장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단지 이 주식시장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은 시장권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세력권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세력은 크게 우리가 3대 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뭐 애국 투자자 그룹이 있죠. 이런 세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큰 세력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속하는 개미 투자자. 단지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애국의 투자자들은 이제 크죠. 이 자금 규모가 크고 소수가 이렇게 하는데도 시장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개미 시장은 인원은 많으나 뭐 전체 금액은 또 적다 보니까 개인이 뭐 여러 명이서 서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분석을 하고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뭐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늘상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장세가 만들어지고 기관 투자자는 거기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서브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중심적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매일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행히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넣을 때 같이 넣고 뺄 때 같이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엇박자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막차를 타갖고 물리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과 또 이 부동산은 뭐 경기가 나빠도 그 부동산의 근본적 본질적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 깡통이 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또 이 기업이 뭐 우리가 늘상 이 기업의 활동사항을 체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기업의 움직임이 이제 주식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자세히 입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데 제가 늘상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부동산 시장은 과학적으로 작동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부동산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 부동산 시장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과학으로 이렇게 움직이느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갖고, 요 내용만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무조건 이 부동산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재테크라든가 이런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이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모든 현상은 과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증권시장은 세력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크게 이 3대 세력 간의 싸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은 세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오른다라고 느끼면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오른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시장이 작동한다.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은 세력 간의 싸움이다 보니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때로는 이제 깡통이 많이 되고 오르고 내리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늘 정보 싸움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시장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3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동은 제일 먼저 이제 정책 환경에 의한 변동을 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인다라고 하는 정책적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땅값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거는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은 그 인근에 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 고속도로가 나갔고 이쪽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런 어떤 정책적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어떻게 되죠? 시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만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 시장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법률 환경에 의한 변동입니다. 즉 부동산은 이 절대적으로 공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우리가 이제 사법과 공법이 있는데 여기서 뭐 사법, 공법을 논할 수는 없고요. 공법을 잘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등락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공법에 의해서 법률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라고 칩시다. 무조건 오르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법은 용도와 규모인데 이런 용도와 규모의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일반 주거지역이 상업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0층짜리까지 못 짓던 거를 50층까지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변동이라든가 뭐 주택만 질 수 있는데 호텔도 질 수 있다는 용도의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이 법률 환경에 의한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 환경에 의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어떤 법률 환경과 악재, 내려가는 법률 환경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제한을 갖고 오는 것은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법률 시장의 환경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등락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시장 환경에 의한 변화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냐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 옆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백화점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백화점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집값이 오르겠죠. 우리 동네에 집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부동산의 속성을 보면은 복잡해지면은 가격이 오르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늘 이렇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이렇게 조용하고 뭐 집을 어디다 지면 좋아요 이러면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은 그 집은 경매 나갑니다. 즉 가격이 가치가 하락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늘상 복잡해져야지만이 이 집이 옵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 관계도 말 그대로 전원주택이면 전원은 조용해야 되는데 한 집만 떨렁 있으면은 그 동네 그 집값은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30집, 50집, 100집, 500집이 들어서 갖고 그 전원주택의
야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복잡해지만이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화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 트래픽이 많이 심하고 공해가 많고 이러면은 복잡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시장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 환경에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과학적으로 작동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책 환경에 의한 변동, 법률 환경에 의한 변동, 시장 환경에 의한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해야 됩니다. 즉 아는 만큼 보입니다. 부동산은 공부를 통해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해 갖고는 절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